첫 번째 항목은요. 고삐를 다잡는 청와대입니다. 오늘 대규모 차관급 인사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포함해서 차관급 16명을 교체하는 이제 대규모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지난 8월 말에 6개의 이 차관급 인사를 한 거 발표한 이후에 4개월 만으로 현 정부에 들어 실시한 차관급 인사는 단일 인사로 이제 최대 규모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의 특징은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돼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기획재정부의 경우는 1, 2차관이 다 바뀌었고요. 또 과기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이 경제 관련 부처의 차관들이 다 교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특징은? 청와대 국정장악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였다라는 점인데요. 예. 언론의 경우에는 청와대 참모진 전진 배치 이런 표현들을 막 넣어서 지금 헤드라인을 뽑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차영환 청와대 정계정책비서관이 이제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갔고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은 기재부 1차관으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제 임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특히 문미옥 보좌관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왕차관이 왔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왜 왕차관이에요? 문미옥 보좌관은 지난 정권에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바도 있고, 또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도 이제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세다, 이런 거고요. 또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창조과학회 등의 논란 끝에 낙마를 했던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를 추천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라는 점을 다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종합해 보면 경제 분야 중심이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배치시켰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3년 차를 맞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실질적 성과를 모색해야 되는 단계에서 좀 관료 조직을 다잡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 이런 이제 문제의 주요 원인이 이제 경제다, 이렇게 지적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관료 조직이 지금보다 더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악력을 높이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와대 그 특감반 쇄신안도 나왔죠?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반 사태의 경우에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특감반원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또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이제 일종의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한 행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쇄신안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권위적 인상을 주는 특별감찰관실이란 명칭을 이제 공직감찰관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제도화시킨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 개정했는데, 이 실 내용은 이제 다음 주인 18일에 국무회의 통과된 이후에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현재 이제 감찰반은 검찰과 경찰 출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감사원, 국세청 등의 다른 이제 기관 출신들이 참여하도록 이 구성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원의 이제 3분의 1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관행에 의존하던 감찰반 관리 체계를 구체화, 제도화하기 위해서 업무 내규를 제정을 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업무 내규는 어떤 내용으로요?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 통제 강화를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 감찰 결과 이첩 처리된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서 정치 개입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역시도 철저하게 차단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조항이겠죠. 예. 또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과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이것도 이제 명문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된 그 사건 내용은 공개를 안 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현행법상 청와대가 파견 직원에 대한 강제 조사권과 징계권을 갖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감찰권을 행사해서 확인한 사항을 징계 의견과 함께 소속 기관에 최종 통보한 상태이다, 이렇게 기존에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네. 보도자료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지난 5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국민이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사건 내용들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비리냐 숙청이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카이스트 이사회가 과기부가 요구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좀 유예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리가 있는 거냐 아니면 숙청당한 거냐,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과기부가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를 요구한 이유는 뭐예요?
신성철 총장은 그 이전에 대구 경북 과기원의 총장으로 재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한국연구재단하고 또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각각 다른 내용의 연구 협약을 체결해서 국가연구비를 지원받고 이 중에 이제 22억 원을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로 다시 빼돌려서 해당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던 자신의 제자를 편법 채용하는 등에 썼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는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신성철 총장을 검찰 고발한 상황이고 카이스트 이사회에는 이걸 근거로 해서 직무 정지를 요구한 것이죠. 횡령, 업무상 배임 이게 죄가 크네요. 근데 신성철 총장의 해명은 뭡니까? 이 미국 연구소에 이제 현금 지원을 한 것은 이 연구소가 보유한 방사선 관련 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 권한 확보를 위해서 적법한 절차와 협약을 거쳐서 이제 비용을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기부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의혹을 검찰 고발을 하고 직무 정지 요구까지 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일부 과학계가 이 과기부의 조치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혼란이 좀 가중됐고요. 심지어 유력 국제학술지인 네이처가 이 문제에 대한 기사를 실어서 또 파문을 일기도 했습니다. 네이처의 기사 내용은 뭐예요? 한국 정부가 신성철 총장을 연구비 유용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한국 과학자들이 이것을 정치적 숙청으로 간주하고 항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2000년대 중반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였던 박기영 교수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한 바 있다라는 점도 이 기사에 같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연구자들 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기사가 끝맺음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 고발됐으니까 정말 죄가 있는지는 더 그 수사를 해보고 해봐야 나오는 걸 텐데. 그렇습니다.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거 보니까 신성철 총장이 좀 정치적 인물인가요? 과거에 이제 그 탄핵 직전이었던 2017년 2월달에 이 카이스트 총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당시에도 친박 인사이고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 카이스트 내외에서 이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과거 이력을 보면 영남대 이사를 이제 지낸 바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장충초등학교 동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17대 대선 당시에도 한나라당 경선을 하는 도중에 박근혜 후보가 승리할 경우 장관으로 기용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좀 과학기술계에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총장 직무정지 안건을 카이스트 이사회가 다루기로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열려요? 정기 이사회는 내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필요하면 이 긴급 이사회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이 조항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9명 중에 6명이 이제 유보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정부 측 당연직 이사들 3명만 이제 직무정지 결정에 찬성 입장을 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또 변화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정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 내용이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이 상황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쭉 과학기술계하고 좀 마찰을 빚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서 예. 이 점이 앞으로 어떻게 또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비리인지 숙청인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